공매도 세력의 입장에선 나는 위에서 상한을 많이 했고 이미 주가는 내려왔는데 이걸 공매도 쳐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고점에서 매도했다 싶었는데 거기서 더 상승하면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기가 꺼려집니다. 털리고 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고 나니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더 높은 가격에서 에라 하고 들어가게 되는데요. 운명의 장난처럼 바로 딱 그 시점부터 정확히 고점을 찍고 주가가 줄줄줄 흐르기 시작하죠. 마치 내가 들어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왜 하필 나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싸게 팔고 비싸게 사서 물립니다. 공매도 입장에서 현재 그런 자리가 HLB의 주가 자리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증시가 무너지면서 한국은 공매도 금지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공매도 세력들은 공매도를 더 이상 치지 못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한해 왔습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바로 볼 수 있다시피 공매도 세력들이 상환한 가격은 손실 구간입니다. 손실을 확정하며 매수를 해왔습니다. 주주님들이 느끼는 것만큼 HLB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었죠. 주가가 올라가서는 내려오지 않고 횡보를 해버린 겁니다. 보통 초급등을 하면 다시 내려오는데 횡보를 해버리니 난감하게 됐죠. 공매도 세력들은 가격이 내려오길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고 공매도 금지 등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들어오니까 상환을 하게 됩니다. 공매도는 단순 보유하는 투자자들과 다르게 수수료, 이자를 지속적으로 내야 합니다. 이것도 쌓이면 수익률을 갉아먹게 되는데 부담이 컸겠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상환하며 공매도 포지션을 줄였는데 갑자기 HLB 216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가 하락이 공매도 포지션이 꽤 많이 청산되고 나니까 벌어졌습니다. 아니 나는 이미 포지션을 상당수 손실보고 청산했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배가 아프고 난감한 상황인데요. 실제로도 그런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216 사태가 있기 하루 전 2월 15일 공매도 잔고 수량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HLB는 횡보하면서 주가가 거뜬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공매도 잔고 수량은 250만 주입니다. 그런데 불과 약 2달 전인 작년 12월 달만 해도 공매도 잔고 수량은 400만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2달 전 400만 주였던 게 2월 15일에는 250만 주로 대폭 줄어있던 겁니다. 하필이면 왜 이때 대규모 청산을 했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지 그걸 못 기다리고 포지션을 대거 청산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1년 전만 해도 공매도 잔고 수량은 거의 400만 주대로 비슷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매도 세력들은 HLB가 초급등하고 횡보하는 기간에도 최대한 잘 버텨보면서 400만 주대의 공매도 잔고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기필코 내가 수익을 내고 나오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끝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16을 불과 1, 2주 앞둔 시점에 마음이 약해졌는지 공매도 잔고가 대폭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계속 감소해서 벌써 1월달만 해도 300만 주대로 진입하더니 2월 초에 들어서면 순식간에 공매도 잔고가 감소합니다. 2주 만에 100만 주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년 전만 해도 400만 주대로 공매도 잔고를 잘 유지하던 공매도 세력들이 하필이면 정말 하필이면 216이 있기 바로 직전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했던 겁니다. 2020년 12월만 해도 400만 주였던 게 불과 2달 만에 250만 주로 감소하니까 150만 주가 감소했습니다. 전체 포지션의 약 37%를 줄인 겁니다. 이러다가 기억 없는 물림이 계속되겠구나 생각하고 지쳐서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나니까 바로 216이 터졌습니다. 공매도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팔고 나니까 급등한 거죠. 구체적으로는 내가 포지션을 청산하니까 주가가 내려서 내 평단가 혹은 수익 구간까지 온 겁니다. 적어도 손실은 엄청 줄일 수 있었죠. 주가가 30% 이상 빠졌으니까 말이죠. 이런 걸 보면 공매도는 HLB에서는 정말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상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포지션을 청산한 거면 모르겠는데 2월달 넘어가면서 공매도 포지션을 대거 청산한 바로 그 달 2월 16일에 그토록 바라던 주가 하락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공매도 잔고를 보면 다시 약 500만 주까지 늘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무산증자로 주식수가 2배가 되었으므로 250만 주였던 공매도 잔고도 마찬가지로 2배인
약 500만 주인 게 맞습니다. 500만 주가 안 되므로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5월 3일이면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공매도 세력들은 공매도 칠 수 있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입니다. 그런데 HLB 주가는 증선이 사태로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공매도를 쳐야 할까? 고민이 많을 겁니다. 보통 공매도는 공매도를 치고 나서 악재가 발생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차익을 먹어야 수익이 나오는 건데, 이건 악재가 발생하고 주가가 하락한 뒤 공매도를 치는 것이므로 수순이 거꾸로죠. 막상 공매도를 치자니 가격 메리트도 이전보다 없어졌고, 혹시나 공매도 포지션이 늘어나는 걸 보고 충분히 양털이 많이 자랐다 싶으면 회사도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해서 성능한 결과 발표하고 이미노미 결과 발표하고 급기야 NDA까지 신청해버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허가를 받는 것과 별개로 단기적으로 엄청난 호재들입니다. 주가는 기대감으로 폭풍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이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공매도는 2019년 10월 에스모 발표 때 초급등했던 그 역사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껏 공매도 포지션을 다시 늘려놨더니 회사에서 연이은 호재 발표로 급등하고 다시 눈물을 머금고 고점에서 포지션을 청산하는 쇼커버링을 하면서 쇼스퀴즈가 재현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하죠. 이미 가격이 내려온 시점에서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하려고 하니 물릴 것 같고, 다시 재작년에 초급등이 재현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인 겁니다. 사실 공매도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회사에서 여러가지 호재를 이미 발표해서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매도 입장에서는 유리한 가격에서부터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후에 나올 호재들도 상대적으로 힘이 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좋은 소식이 다 나온 상태에서 가격에 반영된 상태로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안전할 겁니다. 뒤에 호재가 나와봐야 이미 가격은 높은 상태라 약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라는 거죠. 공매도 입장에서는 가격도 메리트가 떨어진 상태에 나중에 나오면 좋을 악재도 이미 나와서 선반영되어 있고, 회사에서도 딱히 호재라고 할 만한 것을 아껴두고 발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발표 안 하는 건 아니고 데이터들이 모여야 하고 임상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직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은 미래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다른 종목에서는 공매도가 압도적인 힘을 자랑할 수도 있지만 유독 HLB에서는 공매도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인식과 다르게 HLB 공매도는 2019년부터 대규모 손실을 보고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맨날 반대로 매매하고 당하는 게 공매도입니다. 이제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되는데요.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할 맛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공매도 치면 호재 발표하면서 주가 올리려고 라는 생각부터 들 것 같아요. HLB는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가만 보면 공매도 양털 깎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공매도 포지션이 무르익으면 호재와 함께 주가가 급등하면서 숏스퀴즈를 불러옵니다. 공매도가 많은 종목의 마지막 피날레는 항상 숏스퀴즈죠. 세 줄 요약입니다.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포지션을 대량 청산하고 며칠 뒤 216으로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 주가 지점에서 공매도 포지션을 다시 구축하자니 호재 뉴스 기사와 함께 주가가 상승하면 물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HLB는 시장에서 환호할 만한 마땅한 호재 기사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고 앞으로 기대되는 결과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세력들은 어떻게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